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해두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감동을 가장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코트에 때 묻은 손, 구겨진 신문으로 몸을 덮고 자는 누가 봐도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머무는 곳은 도시의 뒷골목이나 지하철역이 아니라 조용한 공원 한쪽에 위치한 작은 묘지 앞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한 무덤 앞에 꽃을 두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죠.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노인 맨날 무덤이랑 대화하네. 아마 예전에 가족을 잃었나 봐. 하지만 곧 다들 무심해졌고 그는 잊힌 존재처럼 그 자리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묘지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반듯한 수트, 고급 외제차, 반짝이는 구두. 한눈에 봐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그는 백만장자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잃고 13년 만에 조용히 무덤을 찾은 날이었죠. 오랜 죄책감과 후회 끝에 겨우 용기 내 찾아온 무덤 앞에서 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긴 왜 꽃이 있어? 누군가가 이미 이 무덤에 각 꺾은 생활을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하얀 백합, 촉촉한 꽃잎, 아직 향기가 남아있는. 그의 발걸음은 멈췄고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누가 내 아들의 무덤에 꽃을 놓은 거지? 바로 그때 그가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는 노인을 보게 됩니다. 낯익은 듯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듯 머리를 숙인 그 노인. 그리고 백만장자는 마침내 용기를 내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요, 이 무덤. 당신 혹시 이 아이를 알아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들고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백만장자는 숨이 멎을 듯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백만장자는 가만히 서서 노인을 바라보았다. 낡은 옷, 굽은 허리, 하지만 꽃을 놓는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그의 아들 무덤 앞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고 동시에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백만장자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었다. 이 아이를 아신다고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 하늘을 한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예,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노인의 이야기는 13년 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갔다. 노인은 그때도 가난했고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도 길거리 구석에서 종이박스를 덮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고 했다. 괜찮으세요? 추우시죠? 낯선 청년이었다. 목소리는 따뜻했고 손에는 김이 나는 국이 담긴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그가 바로 백만장자의 아들이었다. 그날 밤 노인은 처음으로 누군가가 건넨 음식을 먹었다. 그 후로도 그 청년은 자주 그를 찾아와 밥을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옷을 나눠주었다. 노인은 그가 이름도 묻지 않고 그저 선생님, 오늘은 좀 따뜻하시죠? 라고 말하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쓰러졌다. 길 한복판에서 정신을 잃은 것이다. 그때도 그 청년이 발견하고 응급차를 불러 살려주었다. 제가 그때 숨을 쉬고 병원에 누울 수 있었던 건 그 아이 덕분이었어요. 노인은 말끝을 떨며 무덤에 놓은 꽃을 바라보았다. 그 후로는 그 아이가 보이지 않더군요. 나중에 우연히 이 무덤을 발견했을 때 사진을 보고 이름을 보고 그 아이라는 걸 알았죠. 백만장자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은 아들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아들 덕분에 지금 살아있었던 것이다. 누군가는 그의 아들을 기억해주고 있었다. 13년 동안 변함없이. 그 아이는요, 날 사람처럼 대해줬어요.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누구도 이름을 물어보지 않던 내게 그 아이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줬거든요. 내 이름 대신 그렇게 불러준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그 순간 백만장자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아들은 단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빛이었고 누군가에겐 온기였다는 사실을. 그는 무덤 앞에 앉아 무언가를 꺼냈다. 오래된 지갑 속에는 아들과 함께 찍은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노인에게 건넸다. 이 아이가 맞습니까?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맞습니다. 항상 이 미소였죠. 내게 따뜻한 도시락을 주며 웃던 그 표정. 그날 두 사람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 뒤로 백만장자는 자주 그 자리를 찾았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꽃을 들고 무덤 앞에 앉은 노인을 만나면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백만장자는 그 노인을 아버지의 친구라고 불렀다. 그리고 자신이 아들이 살아생전했던 일, 그 마음을 이어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혹시 제 회사에 오셔서 함께 일해보시겠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 아이의 따뜻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백만장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함께 해주세요. 그 아이가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 바로 당신인 것 같으니까요. 노인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럼 선생님으로 불러주는 또 다른 아이를 위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무덤 앞의 만남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잊고 지냈던 따뜻함이 그들 사이에서 다시 피어났다. 그리고 어느 날 노인은 혼잣말을 했다. 그 아이가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줬듯 당신도 그 아이 덕분에 변했군요. 백만장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내 아들은 누군가에게는 가족이자 희망이자 세상이었네요. 눈물은 흘렀지만 따뜻한 눈물이었고 그날 무덤 앞엔 다시 꽃 한 송이가 놓였다. 그것은 사랑, 존중, 그리고 기억의 증표였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몇 번을 지나갔다. 그날 이후로 백만장자와 노인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지냈다. 누가 보기에도 그들은 한 가족 같았다. 백만장자는 회사 일에 노인을 종종 초대했고 노인은 말없이 커피를 내리고 식당 직원들과 조용히 인사를 나누곤 했다. 특별히 어떤 역할을 주거나 시키지도 않았다. 그냥 그가 있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분위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는 걸 백만장자는 느끼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빈자리를 그 노인이 대신해 주길 바란 건 아니었다. 다만 그 노인을 통해 아들이 남긴 온기를 조금 더 오래 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저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가족이신가요? 백만장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분입니다. 제 아들이 남기고 간 가장 소중한 인연이에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에게 가족이란 너무도 먼 이야기였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개된 건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백만장자는 노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오랜만에 정원을 정리하고 거실을 환하게 불을 밝혀 둘만의 조용한 식사를 준비했다. 식탁에는 아들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이 놓여 있었다. 노인은 하나하나 조심스레 먹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항상 저한테 이 반찬을 싸줬어요. 이 국도 저에게 처음 끓여준 따뜻한 음식이었고요. 백만장자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는 말이죠. 제게는 언제나 어른이기만 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늘 바빴던 나 대신 어머니를 챙기고 동생을 이끌고 나는 아버지 구실을 못했죠. 노인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아이는 당신을 사랑했다고 말했을 겁니다. 백만장자는 손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 아이가 떠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들이 남긴 편지와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다. 이건 그 아이가 몰래 녹화해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전 그걸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요. 무서울까봐요.
그 아이의 마지막 마음이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어쩌나 해서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이 봅시다. 그 아이가 어떤 말을 남겼든 그건 당신을 위한 것이니까요. 백만장자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재생했다. 오래된 화면 속에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환하게 웃는 아들이 보였다. 아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난 이제 곁에 없겠죠. 하지만 아빠, 저는 아빠를 미워한 적 없어요. 늘 바쁘셨지만 저는 아빠가 제일 자랑스러웠어요. 아빠가 제 이름을 부르며 웃던 그날, 전 정말 행복했어요. 카메라 속 아들은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모든 걸 용서하는 듯 했다. 혹시라도 아빠가 외롭고 슬플 때 제 생각이 나면 그냥 하늘 한번 보세요. 전 거기서 아빠를 보고 있을게요. 화면이 꺼지자 거실 안엔 정적이 흘렀고 백만장자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그는 이제야 용서받았다고 느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아들은 마지막까지 사랑을 남겼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자신이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차례라는 걸 백만장자는 알게 되었다. 며칠 뒤 백만장자는 한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재산 일부를 사회 환원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 첫 입주자는 노인이었다. 그리고 노인은 그 쉼터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지훈의 집. 아들의 이름을 딴 따뜻한 공간. 노인은 매일 문 앞에서 인사를 건넸고 그곳을 찾은 사람들은 따뜻한 밥 한 끼와 쉴 수 있는 침대를 제공받았다. 백만장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아들에게 속삭였다. 지훈아, 내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어. 아빠는 이제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어느 날 백만장자와 노인은 다시 그 무덤을 찾았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햇살 가득한 묘지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따뜻하게. 그 자리는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기억과 사랑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던 백만장자가 말했다. 당신은 제 아들의 마지막 친구였고 이제는 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마지막 남은 가족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인생에 다시 따뜻한 봄을 데려왔다. 눈물로 시작된 만남은 이제 미소로 이어졌고 그 무덤 앞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배워갔다. 그날 이후 그 무덤 앞에는 늘 두 송이의 꽃이 놓였다. 하나는 백만장자의, 그리고 하나는 노인이. 아들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기억 속의 따뜻한 미소처럼, 말없이 건넨 도시락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피어난 진심처럼, 그렇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세월이 다시 한참 흐른 뒤 노인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손의 떨림은 잦아들지 않았다. 이제 그는 하루에 몇 번씩 의자에 앉아 쉬어야 했고 혼자 걷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훈의 집에 출근했다. 그는 단 한 명이라도 밥을 먹고 따뜻하게 잠들기를 바랐고 아들의 이름 아래 더 많은 이들이 위로받기를 바랐다. 백만장자는 그런 노인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노쇠함이 하루하루 걱정이 되었지만 또한 그 헌신이 너무도 존경스러웠다. 어느 봄날 노인은 백만장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조금 쉴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백만장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노인을 위해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해 두었다. 그 집에는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늘 햇살이 들었다. 그곳에서 노인은 남은 시간을 보냈다. 매일 아침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시며 멀리 있는 묘지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 지훈아, 내가 내게 준 이 삶은 정말 따뜻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평소처럼 앉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고통도 없이 마치 잠든 듯이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했다. 백만장자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그가 머물던 작은 방을 찾았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잔잔히 내려앉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접혀있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훈이 아버님께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들은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제 이름을 불러주었고 저를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제게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훈이 아마 지금쯤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을 연결해 주었다고 아주 기쁘게. 백만장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래도록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마디 말도 없이, 하지만 깊은 감사와 그리움으로 눈을 감았다. 며칠 뒤 지훈의 집의 현관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진 작은 명패가 놓였다. 여기 세상의 끝에서 따뜻한 손을 내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들이 남긴 온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었다. 하루를 버티기 어려웠던 이들이 잠시라도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외로운 사람들이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고, 무관심한 세상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바라봐주는 이유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 공간을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사람다워지는 곳이라 불렀다. 그리고 누군가 묻는다. 지훈은 누구인가요? 그러면 직원들은 대답한다. 그는 살아생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작은 선의가 이 모든 걸 만들었답니다. 그 대답은 그의 아버지가 들어도, 그의 마지막 친구가 들어도 참 따뜻한 말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무덤 앞엔 여전히 꽃이 놓이고 지훈의 집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날은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방문을 와 작은 종이에 이렇게 적고 간다.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바로 그 순간 아들의 존재는 다시 살아난다. 사랑은 다시 피어난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따뜻한 울림은 당신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아직도 조용히 맴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엇 하나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두 사람의 인연.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아주 소중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어떤 이의 마음을 살리고, 그저 놓은 한 송이 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우린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고마움, 미안함, 혹은 아직 전하지 못한 사랑. 그 마음 오늘 그 사람에게 한 번쯤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 피어날 수 있는 한 송이 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어느 조용한 밤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감동사연 채널은 이처럼 삶의 틈새에서 피어나는 작고 깊은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느낀 이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우리의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누군가의 따뜻했던 순간 또는 잊을 수 없는 인연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언젠가 그 이야기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계속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